미군이 아프간에서 떠났습니다. 20년 만에 미국이 떠났습니다. 미국이 언제 아프간에 갔는가? 2001년에 그 당시 아프간의 집권 세력이던 탈레반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그곳에서 미군이 2,4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 투여한 돈은 2,231조 이런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동안 실적도 있었죠. 탈레반을 축출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던 아프간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간 정부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대주고 물자를 대주고 실제로 가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한국도 일익을 담당했죠. 그런데 그들은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한 가지만 대자면 부패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제대로 구실하는 인간이 되라고 지원을 해줬더니 그 돈으로 사치하고 술 퍼마시고 그렇게 탕진해버린, 그래서 자기가 살아갈 길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그런 경우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2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것이죠. 그때 약속한 것은 올해 5월 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올해 중으로 미군 3,500여 명을 철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8월 30일 밤에 미군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20년 만에. 국내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때 아프간 정부군이 어떠했던가? 그들은 애국심이 없었고 국토를 방위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미국이 준 최신 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달아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손을 든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근심이 깊어집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나오겠다 하는 후보들도 입에 달고 있는 것이
이북 김정은이와 평화협정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분위기를 타고 평화협정 하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미군 철수하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밖에 나와서 알리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 지방 곳곳에 숨어서 암약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손가락질만 하던 그들이 머지않은 어느 날 아프간처럼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버릴 악의 무리들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고 이게 현실성 있는 걱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떠났다. 그러면 베트남 철수 사진,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국내에 좌파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공산 세력들, 이들은 미국이 패배해서 아프간을 떠났다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럴 수 있는가? 그게 단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국토 수호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저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이 떠나던 그 순간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후 11시 59분 미국의 C-17 수송기가 이륙했다. 원래 철수하기로 한 날보다 하루 앞당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랭크 맥킨지 미 중부사령관이 이렇게 밝힙니다. 미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아프간의 수도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다. 아프간 철수의 완료와 미국 시민, 제3국인, 아프간 현지인의 대피 임무를 종료한다.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불 공항에서 미국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그곳 밤하늘에는 이것을 축하하는 축포를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레반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 미군 부대가 카불 공항을 떠났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독립했다. 이것을 보면은 왠지 우리 한반도 상황과 자꾸 겹쳐 보인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기들이 독립했고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그때는 김정은 세력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독립했다고 축하를 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그날도 웃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좌파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을 잊어버린 저 무리들이 공산주의식 평등을 추구하고 무조건 통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한 항복을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그들은 결국 김정은 집단, 평양 주민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통일에 성공했다 하고 축포를 쏘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협정은 안 된다. 지금 지자체 마음대로 나서서 통일을 추진하는 그런 거 안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앞장을 서서 남북 국회가 국회 회의를 해서 통일을 추진하는 거 안 된다. 이제 국민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죽자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말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대선 후보들, 여야 정당 할 거 없이 헌법은 고치면 그만이고 역시 통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정치인을 잡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을 잡고 그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좌파들과 탈레반은 그리고 은연중에 어느새 반미가 돼버린 언론들이 미국이 쫓겨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살펴봅시다. 현 시점에서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하고자 한 것은 미국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어이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아프간 정권이 바뀌고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가?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 이런 것이죠. 탈레반 정권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자기들을 정상 정부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만 보면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대로서 그게 정상 정부 그렇다고 인정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네이션 스테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가 왜 있는가? 탈레반 수뇌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그 수뇌부,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자고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서 국가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인가? 국가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유가 어느 정도로 신장되어 있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국민 자유의 완전에 가까운 보장, 최대한 보장, 이것이 국가냐 국가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번에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을 내주고 미국이 떠나왔습니다. 미국이 거기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네이션 스테이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은 탈레반인 것입니다. 탈레반의 땅인 것이죠. 탈레반은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탈레반은 지난 20년 동안 자기들의 신조를 따라서 계속 우리 자유세계와 싸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나쁘다고 비판을 받는 세력인데 자기들의 세상을 위해서 20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북쪽에 김정은 집단하고 흡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세력, 변혁 세력과 흡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변혁 세력은 20년 이상 대한민국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악이 있으면 그 악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악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패망해버린 아프간 정부, 이제 그 땅에서 그대로는 살 수 없게 된 아프간 국민들, 그들은 그 악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20년 동안 그들을 지원했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 그 땅에서 달아난 사람들, 그리고 달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온 세상을 탓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랬다. 어느 나라가 자기들을 돕지 않고 있다. 지금 자기들을 도와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를, 그런 국민을 돕고 싶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지막 그들을 수송해주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달려가고 그리고 미군을 파견해서 그 관리를 하다가 또 미군 1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미군 13명이 살해당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레스토랑과 가게에서 숨진 미군들을 기리기 위해서 맥주잔 13개, 맥주가 채워진 잔 13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테이블을 비워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미국인 13명이 마지막 한 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놓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남편도, 내 할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군 복무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봅시다. 그러면 왜 맥주잔이 13개인가? 카불 폭탄 테러에서 170명이 죽었는데 문재인 씨 같으면 맥주잔 170개를 놓았겠죠. 선악의 구분이 없는 인간이니까. 미국인은 맥주잔 13개만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것이죠. 미국은 그렇게 자유세계의 경계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키다가 사망한 군인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테러가 있었던 그 다음 날 이 극악무도한 공격에 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 계속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JDAM이라고 하는 그 폭탄이 있다고 합니다. 합동 직격탄.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으로 쓴 카불 공항에서 살해당한 미군 13명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2021년 8월 26일을 기억하겠다.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그런 사진이 트위터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폭탄은 미국 공군이 적의 무기, 지하 갱도 이런 것을 공격할 때 쓰는 정밀 유도 폭탄이라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20년 만에 미국이 떠났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처음에는 술렁거렸죠. 우리 한국은 어떤가? 한국에서도 혹시 떠나는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전광석화 같이 평화협정을 하고 밀어붙일 텐데, 중국 손을 잡고. 그랬을 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는 같이 산다. 같이 한국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프간과 사정이 다르다. 아프간 군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달아나고 항복을 했지만 한국군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미군이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8월 30일 참으로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 위원장,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2022 회계년도, 이제 다음 해 국방 수권 법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주한 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빠졌다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우리 국민들은
2018년 이후에 이 조항이 들어있다 하는 데서 안심을 했죠. 미국의 소리 뉴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빠졌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 미군을 빼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그 조항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 국방수권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법안에서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데 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 법안에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 해서 PDI 프로그램, 여기에 6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누르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조치를 막는 조항이 왜 빠졌을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지금 미국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 확실한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중국을 대변하고 그리고 북한을 감싸고 그래서 이것은 동맹이라기보다 차라리 내 진영에 들어와 있는 적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해버렸는데 그것도 4년 만에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은 쉽게 철수할 수 없다. 인원을 얼마 이하로 줄일 수 없다 해서 잡아두고 있었던 그것을 빼버렸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그게 어떻게 미국의 동맹이 될 수 있고 인도태평양 국가 자유세계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이것이 우리의 권한이라고 권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책임도 있는 것이죠. 국민은 국가를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21세기 이 각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프간 난민처럼 어느 곳으로 가서 우리가 머물 곳을 구걸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의 평화협정, 이거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이제 국민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거 다 막고 선거에서 이대로 둬서는 나라를 잃는다 하는 이런 정책들을
다 거부하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국민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한미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의 그 여러 가지 시기별로 있었던 훈련을 다 연기하고 혹은 아예 중지하고 또 그 내용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리를 해서라도 오래 미뤄두었던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 다 지나간 것까지 당겨서 할 수 있으면 그 비용 다 부담하고 그렇게 훈련을 재개해야 합니다. 다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호주나 영국 이런 데서 참가하는 영내 안보를 위한 그 지역 안보를 위한 훈련들 또 타이완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중국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데 다 우리 국군을 파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대중국 방어활동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방어활동 여기에 이제는 북한이나 중국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도 그들이 발딛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평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가르고 그리고 동맹에 충실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방송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가서 정부에 의사표시를 하고 국회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남아야 하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자유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